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와우넷 채널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와우넷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컴퓨터와 모바일 둘 다 이용하기 쉽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니 많이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유동부채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단지 단기 채무가 늘어난다는 것만 가지고 이 회사가 위험하다고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그렇다고 안전하다는 것도 아니죠. 자, 그러면 어떤 모습이 안전한 것이고 어떤 모습이 위험한 것일까요? 만약에 외상 매입금이 증가하더라도 영업 활동을 통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상 매입금이 증가한다면 이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도 좋습니다. 특히 외상 매입금이 매출의 증가율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 회사의 활동뿐만 아니라 신뢰도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회사의 유동비가 나빠진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외상 매입금의 증가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 악재가 아닙니다. 호재로 보셔야 돼요. 물론 경기 상황에 대한 파악도 중요하겠죠. 아무리 매출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완전히 꺾여 있는 상황에서 단기 차입금이 증가한다면 결국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계 분석이 어렵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뭐 수학 공식처럼 요러요러한 경우에는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뭐 이렇게 정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나 숲을 관찰하듯이 커다란 크들을 보시고 회사를 분석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 실전에서는 좋은 회사의 경우 오히려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기에 접어들면서 유동비가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 오히려 경계해야만 하는 경우는 주가가 하락하면서 유동비가 오히려 좋아지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위기에 빠지게 되면요, 사람들이 다 보지 않습니까? 유동비를. 요거 그냥 놔두지 않아요. 대부분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확인해 볼까요? 차트를 봐주시죠. 야, 징그럽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 당시 유동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를 봐주십시오.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겨우 100 수준을 맞춰놨어요. 들어올 돈과 나갈 돈이 같다는 얘기죠. 그런 게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유동비가 6배까지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2006년도에는 그래도 뭐 경기가 좋았었던 시절이에요. 그때도 이미 일부 자본 잠식에, 빨간색 옆에 보면 자본 잠식이라고 써 있죠. 그런데 그랬던 회사가 금융위기가 오면서 오히려 회사의 유동성이 더 좋아졌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파란색 화살표에 표시된 것처럼 2007년도 이자 보상 배율은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있어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유동 비율은 596%까지 뛰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죠. 뭐 분식 회계였습니다. 자, 두 번째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시를 잘 보시면 매출 채권을 가공해서 계상했다고 써 있습니다. 매출 채권이 뭐예요? 받을 어음이니까 영업과 관련된 채권, 그러니까 유동 자산에 해당되거든요. 마치 받을 돈이 줄 돈에 비해서 6배나 되는 것처럼 슬쩍 꾸며놨습니다. 이렇게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실전에서 부도 위험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회사의 영업활동 관련 부채가 재무활동 관련 부채로 이렇게 바뀌는 조짐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는 조만간 머지않은 시기에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입 채무가 줄어들고 있다면 이 회사의 단기 부채가 적어지고 있구나,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반대입니다. 이 회사에 물건을 대주는 사람들이 외상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외상을 왜 안 주겠습니까? 낌새가 나쁘니까 안 주는 거예요. 매입 채무는 영업 관련 부채지 않습니까? 이것이 재무활동 부채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은 나의 거래처에서 외상을 안 주니까 결국 밖에서 어쩔 수 없이 현금을 차입해서 이걸 사와야 된다는 것, 현금 주고 사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그러다가도 일어서는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개 급전은 이자가 높기 때문에 시기만 지연시킬 뿐 결국 회사가 사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 있었던 샘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세 번째 표를 봐주시죠. 붉은색 칸을 보십시오. 영업활동으로 인한 부채 증가라는 항목이 보이시죠? 그러면 2009년도 3월이라면 주가가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부채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부터 심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파란 색깔을 보십시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에서는 반대로 화끈하게 늘어나고 있죠. 바로 이런 모습이 영업 관련 부채가 재무 관련 부채로 바뀌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거래처가 외상으로 물건을 더 이상 주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외상 매입금에 대한 결손을 보정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단기 차입금이 화끈하게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오로지 한 분기만 악화된 것을 보고 이 종목과의 이별을 결심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략 2분기 정도를 주시하십시오. 그 다음 분기 이후에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부채가 더욱 강하게 감소하고 있고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적어도 6월의 실적을 보고는 매도 결정을 내렸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미국의 해석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채 비율은 미국의 신용평가사에서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 항목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우리네 기업들보다 부채 비율이 100%포인트는 좀 더 높은 편입니다. 심지어 생필품 회사 콜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2016년도 3월 기준으로 25,000포인트가 넘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단지 부채 비율이 높다고 콜게이트가 나쁜 회사라고 지정하는 신용평가사는 하나도 없었어요. 자본 잠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선 자본 잠식되면 난리 부르스가 나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완전히 자본 잠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용 등급이 트리플 B- 이상으로 이른바 투자 적격을 받고 있는 회사가 10%가 넘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주의 이익을 환원하기 위해서 회사가 발행가 이상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경우에 서류상으로 자본 잠식으로 뜰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미국과 한국의 분석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